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.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을 누르지 않았다면 폭등했을 거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인데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,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요.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망가집니다. 뭐 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.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?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. 그건 당연한 거예요.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.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. 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%인데,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%인데, 전라도 출신이 몇 %인데,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,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.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.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. 잘한다 20 몇 %, 잘못한다 60%,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%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,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, 나쁜 영향을 미쳤다,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. 만약에 제가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.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,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전세라는 얘기도 있는데,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. 전 세계에 없어요. 특이한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,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. 사금융.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. 근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.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. 여러분 아시죠?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% 이렇게 했습니다. 연으로 따지면 24%였어요. 그게 한 10%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, 7% 이렇게 한다고 해요. 전환율이라고 하죠. 근데 은행의 대출은 한 4%, 특례 대출 받으면 3%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?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.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.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 대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잖아요.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.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. 이제 이게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죠.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.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,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줄죠.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. 새 사는 사람들이,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. 수요가 그만큼 줄었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, 사실은 원하는,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. 그래서 앞으로 공공공급은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. 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